서울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셋값이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승폭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흐름 전망해 보겠고요. 매년 연말에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하던 롯데그룹이 이례적으로 8월에 깜짝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룹 2인자로 불리던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8사 공급 대책이 발표된 뒤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소폭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제 발표가 됐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달 둘째 주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이 0.04%에서 0.02%로 전셋값은 0.17%에서 0.14%로 축소가 됐어요. 이게 좀 다소 축소가 된 건데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예, 우리나라에 지금 전셋값이나 매매값,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측정하는 기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공공성이 높은 곳,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 지금 말씀 주신 한국감정원이라는 곳이에요. 한국감정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월요일 날을 기준으로 주택 가격, 매매 가격을 조사해서 매주 금요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는 8월 둘째 주죠. 그러니까 8월 10일 날 조사한 겁니다. 네.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대로 제일 오른쪽에 지금 전셋값 상승률이 나와 있는데 0.14로 조금 내려갔죠. 네. 자, 이제 저 대목을 보고 사람마다 보는 해석이 좀 다른 거예요. 이제 일각에서는 증가율이 낮아졌으니까 이제 상승률이 둔화됐으니까 아파트 가격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보도 실제로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좀 내려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 그래프가 절대 지수가 아니라 저것이 이제 전 분기 대비의 비율, 증가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여전히 증가는 했다라는 각도에서 보면 네. 무슨 이게 아파트 가격이 안정됐느냐, 여전히 오른다라는 이 두 시각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네.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을 드리자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또 전셋값이 여전히 상승 기조에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상승폭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그것도 맞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대책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특히 이 전월세 임대차 3법이 나온 게 7월 31일이고 그게 이제 법이 통과된 게요. 그다음에 8.4 대책 나왔지 않습니까? 그 대책을 이후로 상당히 그 크리티컬한 어느 쪽 방향으로 갈지 매우 그 방향성을 좀 상실한 상태에서 애매한 순간인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 더 이 추이를 좀 더 두고 봐야만 뚜렷한 방향을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부동산 대책들이 나왔고 그래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조금 일단은 지켜보자 이렇게 좀 잠시 관망세로 돌아서기도 했고 또 계절적으로 비수기 또 장마 휴가철 영향으로 수요가 일시적으로 줄었을 뿐이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이 가장 부동산 거래가 한가한 비수기죠. 거기다가 지금 장마가 50일 이상 지리하게 계속되다 보니까 집을 찾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좀 부동산 거래 활동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책이 계속 바뀌니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하는 이런 속에서는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좀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아파트 상승률이 조금 오르고 그러니까 상승은 했지만 증가율이 조금 떨어진 이 현상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 좀 더 하여튼 지켜보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부동산 관련 민원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국민권익위에서 관련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 일단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필요한 서민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서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집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이 응답이 가장 많았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과 관련돼서 이런 구체적인 대국민 조사를 한 게 제가 알기로는 과문의 탓인지 몰라도 사상 처음인데요. 대단히 바람직하고 잘한 조처라고 봅니다. 전현희 신임 국민권익위원장께서 적절한 조처를 한 것으로 보여요. 국민권익 중에서도 인권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복지 안정도 중요한 인권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 것 같고요. 거기서 10,000명 이상의 유주택자, 무주택자를 상대로 상당히 폭넓은 조사를 했어요.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집이 있건 없건을 불문하고 국민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 소원 수리사항은 한마디로 금융 대출 규제를 좀 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은행 대출, 금융기관 대출의 어려움 때문에 좀 부동산 문제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어요. 특히 실수요자들의 경우에 이 투기 세력도 아니고 꼭 한평생 한 번 필요한 집을 사는데 또 과거에 나왔던 각종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이 이제 갑자기 끊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고통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부동산 대출을 막은 것은 나름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지만은 그 정책의 와중에서 유탄을 맞는 실수요자들의 이 자금 봉쇄, 이 대목에 대해서 좀 풀어달라, 이런 이 소원이 가장 많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롯데그룹이 그 예정에 없던 임원 인사를 전격 단행했는데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그 인사를 실적 부진에 따른 충격 요법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 2분기 실적이 어떤가요? 예, 사상 최악입니다. 네. 롯데가 창립한 지 70년이 돼가는 아주 역사 있고 저력이 있는 기업인데 올해처럼 이 실적이 나빴던 적이 일찍이 없었어요. 한 예를 들면 롯데 주력 그룹 중에 하나 롯데 쇼핑이 있습니다. 롯데 쇼핑은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이익률이 98.5%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00을 벌었다면 이번에는 1원 50전밖에 못 벌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보면 약 75분의 1밖에 못 벌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상당히 물론 적자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최악의 성적이죠. 또 케미칼, 롯데 이 석유화학 제조업의 대명사죠. 이쪽도 엄청나게 줄었어요. 롯데는 올해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실 롯데의 비극은 이 사드 배치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중국이 보복했지 않습니까? 중국 진출해서 대부분 적자를 보고 지금 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또 재벌 총수가 구속되는 큰 사건이 있었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가 됐습니다. 거기에다 드디어 코로나까지 터져 있으니까 롯데로서는 상당히 위기 상황이고 그 위기 상황을 제2인자 황각규의 전격 교체라는 그런 초강수로 대응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네. 정기 인사철이 아닌 시기에 임원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고, 그리고 또 신동미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 황 부회장이 물러나고 그 자리에 이제 후임으로 이동우 롯데 하이마트 사장이 내정되면서 이번 인사에 더욱 더 집중이 됐는데요. 어떠한 메시지가 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신동빈 롯데 회장과 황각규 부회장은 아주 각별한 인연입니다. 나이는 황각규 부회장이 좀 더 많죠. 황각규 부회장은 서울대 화학공학과 출신인데요. 4학년 때 그때 호남화학이 공기업으로 되면서 롯데가 인수를 해서 롯데화학, 지금의 롯데케미칼로 바꾸게 됩니다. 롯데가 유통업에서 케미칼 화학으로 넘어올, 제조업으로 넘어올 때 공채 1기생이죠. 그런데 신동빈 회장이 후에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한국에 롯데로 들어오면서 최초로 인연을 맺었던 가 바로 황각규 회장 당시 부장의 부하로서 롯데케미칼 쪽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인연은 30년 이상 인연이 됐고, 그러니까 최측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동빈 회장은 과감하게 그 측근을 어떻게 보면 문책 인사 책임을 물어서 관두게 했습니다. 물론 뭐 완전히 제거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 대목은 전 직원들에게 하나 주는 그 강력한 메시지, 시그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롯데그룹의 깜짝 임원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